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입니다. 네, 중국은 그 사이 30년 사이에 G2가 됐고요. 한국은 G10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세계적인 경제 지위 향상에서 서로가 좋은 동반자, 협력자의 관계였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하나 주목할 것은 한국과 중국의 상대적인 그 성장률,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 초에 한국은 중국 GDP의 83%나 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10%대로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제조업의 이 메카로 부상한 중국이 없었다고 하면 한국의 성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이웃은 천금을 주고도 산다고 하지만 30년간의 한중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화 바람이 분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국 시장이 없거나 중국의 그 구조적인 마켓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는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태의 국제적인 산업 이전 과정에 1인당 소득 11,000달러대의 중국의 소득, 거기에 받는 인건비를 맞추지 못하는 산업들이 중국에서 퇴출하는 것을, 이것을 탈중국화의 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고요. 한국도 인당 소득이 10,000달러가 넘어가는 90년대 들어서 그 지역들이 이제 외국 기업이 떠나고 지금 부천이나 고로 같은 경우는 공단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한국도 경험을 했고, 지금 중국의 인당 소득 11,000달러, 12,000달러는 바로 한국의 그 시절과 같습니다. 이제는 인당 소득 2만 달러대에 한국에서 잘 나갔던 산업, 또 중국이 지금 인당 소득 2만 달러대를 도달하면서 필요한 산업, 여기서는 중국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한국은 이제 20년 전에, 15년 전에 겪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의 협력, 그리고 이 산업에서의 이 개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것이 이제 중진국으로 또 어떻게 보면 고도 소비사회로 진행을 하고, 한국의 경우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국의 그간의 제조업의 경험은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는 먹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이 절절히 원하고 또 한국도 이것이 경험이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것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뷰티 산업. 이 바이오나 이 뷰티 같은 B자 산업의 경우는 한국은 이미 의료 메디컬 분야에서 이 세계적인 경쟁력,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나 뷰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정상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뷰티나 이제 헬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은 언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하고, 또 뷰티 산업에서 마찬가지 이런 중국어가 능통하고 또 중국의 이 산업, 사회, 문화 이런 쪽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B자 산업에서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비, 헬스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지난 제 20년간의 경험이 중국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살아남냐는 것이 앞으로 아마 한중 관계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 교류의 확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의 확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의 그 주요 산업을 놓고 보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간은
이 중간재를 한국이 공급하고 그것을 이제 중국이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완벽한 공생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이 이제 기술 국산화,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술 개발의 노력으로 이제는 대부분의 전통 산업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이제는 경쟁 관계로 이것이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새로운 큰 산업의 물결인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경쟁 관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서도 핵심이 되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 협력의 기회가 많겠지만, 전통산업 그리고 플랫폼, 데이터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우위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경쟁의 관계든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은 반드시 이제 폐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좋은 라이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서로가 서로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좋은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국의 관계 발전에서도 그것이 엄청난 기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또 다른 30년에는 지난 30년의 좋은 추억, 기억보다도 10배, 20배 더 많은 좋은 추억이, 또 좋은 기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다자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협력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했고, 중국 또한 한국이 공급하는 핵심 중간재를 통해 산업 고도화에 성공했습니다. 수교 당시 4,920억 달러였던 중국의 명목 GDP는 2021년 약 36배 이상 증가해 명실상부 G2의 반열을 지키고 있는데요. 2023년에 이르면 중국 경제가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은 경제 교류에 있어 윈윈 구조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쟁, 기후변화 등 새롭게 재편될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한국과 중국의 뉴 파트너십을 기대해 봅니다.